자, 이번은 다시 교과서 핵심 정리 파트 14쪽 이제 도형의 이동과 부등식의 영역에 대한 간단한 개념 정리를 할 거고요. 이번 강의는 되게 간단하고 문제 풀이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 테니까 개념이 뭐가 있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 4장 이 도형의 이동인데 이 도형의 이동 파트는 이미 여러분이 함수, 지수로그 함수나 뭐 그런 파트에서 이동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려움 없이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도형의 이동을 보시자. 도형의 이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평행 이동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대칭 이동이 있습니다. 자, 평행 이동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점에 대한 평행 이동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도형에 대한 평행 이동이 있어. 도형은 뭐냐? 점이 아닌 건 다 도형이 되는 거야. 뭐 직선, 원, 여러 가지들을 이제 점이 아닌 건 다 이제 도형으로 보신다. 자, 점에 대한 평행 이동 어떻게 합니까? 점에 대한 평행 이동은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설명을 할게요. 도형에 대한 평행 이동은 반대로 가면 된다. 반대로.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자, 3,4라는 점이 있는데 내가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할 거야. 평행 이동이야, 지금 평행 이동. 자, 그럼 주어진 놈 점이니 도형이니? 점이잖아. 점에 대한 평행 이동은 어떻게 하냐? 그대로 그냥 갖다 더해주시면 돼, 이렇게. 그대로 갖다 더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그대로. 오케이. 자, 반면에 y는 x 플러스 1이 있어요.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3만큼 내가 평행 이동을 시킬 거야. 자,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인데 얘는 점이 아니라 도형이지. 점이 아니니까 도형이야. 점이 아닌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직선이 되겠지,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래. 요놈 부호 바꿔서 얘를 x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으시는 거고 요놈도 역시 부호 바꿔서 y자리에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y-3은 x 플러스 2에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지. 자, 한 번 더 정리하시면 y는 x 플러스 여기 6이 된다고 하시면 되겠다. 이쪽으로 슉 넘겨서. 되겠습니까? 자, 이제 조금 더 빠르게 가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y는 다시 한번 씁니다. x 플러스 1에 대해서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씁니다. y는 x는 부호를 바꿔서 집어넣으시고 1이 있어. 근데 이 y라는 거 3만큼 이동했잖아. 마이너스 3이라고 써주시기보단 이항시키면 그냥 바로 갖다 쓰셔도 괜찮다. 이것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면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x-1에 대한 제곱에 y 플러스 2에 대한 제곱이 4야. 얘를 내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시킬 거야. 자, 원에 대한 평행 이동이 있어. 자, 원에 대한 이동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기억하시자. 원에 대한 이동이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중심을 이동시키시면 돼. 중심이 1,-2지. 그 놈을 이동시키면 뭐가 되죠? 점에 대한 이동이니까 그대로 갖다 붙이시는 거지, 이렇게. 그대로 갖다 붙이시면 여기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x-4에 대한 제곱에 y 플러스 4에 대한 제곱 이퀄 크기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는 4라고 쓰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자, 원에 대한 이동은 뭘 생각한다? 자, 원의 이동이 나왔어. 원에 대한 평행 이동이든 대칭 이동이든 하여튼 원에 대한 이동이 나오면 무조건 중심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거야. 중심을 가지고 생각하신다.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이 정도 보시면 일단 평행 이동에 대해서 마무리가 된 거야. 자, 그럼 조금 더 유식하게 한번 표현해 보자. 자, x, y가 있는데 얘를 x 플러스 3에 y-1이라고 돼 있어. 이거 한번 독해해 보실까? 얘 점이니 도형이니? 이 점이잖아, 점. 점이 이렇게 옮겨졌대. x축으로 얼마 이동했다는 얘기야? 3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지. y축으로 얼마 이동했다? y축으로 마이너스 2 이동했다. 이런 얘기죠.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러한 이동에 대해서 y는 x 플러스 1을 이동시키면 뭐가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지. 이러한 이동이라는 것은 지금 해석한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 말이야. 이제 요 놈을 여기다 이제 적용하시는 거지. 자, 그럼 바로 갑니다. y라고 쓰시고요. x에는 x 마이너스 3. 자, y 자리에는 여기다 마이너스 2만 갖다 붙이시면 되겠다. 되겠습니까? 요 정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으면 일단 이동에 대한 얘기,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마무리하셔도 괜찮아. 됐지? 자, 그럼 하나 더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설명해 볼게요. 자, 지워볼까? 자, f에 x, y 이퀄 0이 있어. f에 x-1, y 플러스 2 이퀄 0이 있다. 자, 얘하고 얘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거야.
자, 다시. 요 놈은 점이야. 점에 이렇게 이동이 돼 있어. 점에 대한 이동이니까 그대로 가. 그대로 가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이 됐다고 해석하시면 돼. 맞지? 자, 그런데 얘는 는영 돼 있지. 점이 아니야. 점이 아니야. 이건 어떤 도형에 대한 일반형을 얘기하는 거지. 일반형. 근데 이 일반형, 점이 아니야. 이게 도형이야, 도형. 도형이 이렇게 옮겨져 있대. 그 말은 x축으로 얼마 이동했다는 얘기일까? 도형이야. x축으로 1만큼 이동해야지만 부호 바꿔서 들어갈 거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해야지만 이렇게 바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 해석을 여러분이 해내실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점에 대한 이동, 얘는 도형에 대한 이동이다. 이렇게 이동되고 이렇게 이동된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야. 점은 그대로, 도형은 반대로 간다. 자, 대칭 이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칭 이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 좀 봐두시죠. 첫 번째. 자, x축 대칭이래. 자, x축 대칭 어떻게 됩니까? x, y가 있어. x축 대칭은 누구에 대한 부호가 바뀐다? y에 대한 부호가 바뀐다는 거지. 아, x는 그대로 쓰되 y 자리에는 부호를 바꿔서 넣어주신다 그 말이야. 자, 두 번째. y축 대칭을 한번 보실게요. y축 대칭. 자, y축 대칭은 x, y가 있는데 이놈은 x에 대한 부호가 바뀌는 거지. 이렇게. 맞아? x 자리에 부호를 바꿔서 넣어주시면 된다. 3번 원점 대칭을 보시죠. 원점 대칭. 자, 원점 대칭은 x, y가 있을 때 둘 다 부호를 바꿔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바꿔서. x에도 마이너스, y에도 마이너스를 붙여서 넣어주시면 원점 대칭이 된다. 네 번째, y는 x에 대한 대칭이 있습니다. 얘를 다른 말로 역함수라고 하죠. x 자리에 y를 넣어주시고요. y 자리에 x를 넣어주시면 된다. 자, 다섯 번째,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을 보실까요? 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라는 것은 위치 바꾸면서 뭐까지? 부호까지 바꿔주시면 되는 거지. 이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7번, 8번을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6번, 최근에도 한번 보신 거 있을 거야. x 이퀄 a에 대한 대칭이야. 선대칭이야, 선대칭. 어떻게 될까? 얘는 이렇게 합니다.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좀 받아들이시기 좀 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A야. 자, 요 x, y라는 점을 이 선에 대해 내가 대칭을 시킬 거야. 그럼 여기 어딘가에 점이 되겠지, 이렇게. 맞아? y 값에는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여기 어딘가 y축이 있다고 전제했을 때, 요 y 값은 전혀 변화가 없지. 그럼 얘는 그냥 그대로 y는 y라고 써주시면 돼. 그럼 요 점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 별은, 얘 별이야. 얘가 x야. 요 놈과 요 놈에 대한 얘가 중점이 되는 거지. x란 놈과 별이란 놈에 대해서 2로 나누신 값이 a가 되겠지. 자, 그럼 별은 2a-x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가 2a-x가 된다는 얘기야. 결국에 x 이퀄 a에 대한 대칭이라는 것은 y 값은 변화가 없어. 근데 x 값이 2a-x가 된다 그 말이야. 약간 낯설 수 있어서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가 있습니다. 3,4를 x 이퀄 5에 대한 대칭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 이퀄 5에 대한 대칭이래. x 이퀄 5에 대한 대칭이다. 선 대칭이죠. y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 y 값은 그대로 4야. x 값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2배에서 얘 빼시는 거야. 2배에서 얘 뺀다. 2배에서 얘 뺀다. 그럼 여기는 7이 되겠지. 이렇게. 괜찮아요? 자, y는 x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얘를 x 이퀄 5에 대한 대칭이야. 얘는 점이 아니라 지금 도형이야. 얘 x, y야. 자, 그럼 뭘 집어넣으셔야 되냐? y는 그대로 y인데 여기는 2a-x가 되니까 a 자리에 지금 5지. 10 들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답은 이렇게 적으시는 거야. y는 그대로 그냥 y가 될 거야, y는. 근데 x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 여기에 10-x를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 플러스 1, 이게 답이 된다는 얘기죠. 하실 수 있겠어요? 자, 7번 한번 적어볼까요? 7번. y 이퀄 b에 대한 대칭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얘는 x의 변화가 없는 대신에 y 자리가 이렇게 바뀌어. 2b-y로 바뀐다, 이렇게. 2b-y로 바뀐다. 자, 선대칭 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보죠. 자, 3,4가 있습니다. y 이퀄 5에 대한 대칭을 할 거야. 선 대칭이야.
y 이퀄 5에 대한 대칭이야. 누구는 일단 변화가 없지? x에는 변화가 없을 거야. 맞아? y는 2배 한 다음 얘 빼시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6이 되겠지. 이렇게. 또다시 y는 x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얘를 y 이퀄 5에 대한 대칭을 할 거야. 선대칭이야, 선대칭. 도형이야. 그럼 여기에 x, y가 있대. x는 그대로 변화가 없어. y는 2배에서 y 빼는 거니까 여기는 10-y가 되겠지. 이렇게. 결국에 x 자리는 그대로 x를 집어넣으시면 되고 y 자리는 얘를 집어넣으시면 된대. 그럼 결국 y 자리에 10-y가 들어가고 x 자리는 그대로 x. 이거 정리해 주시면 이게 y 이퀄 5에 대한 선대칭이 되는 직선이 되는 거지. 되시겠어요? 자, 마지막 8번 하나만 더 쓰겠습니다. 8번. 자, 점 A, B에 대한 대칭이다. 점 대칭이야. 그럼 얘는 6번, 7번을 짬뽕 시켜 놓은 거거든. 얘 2a-x, 얘 2b-y가 된다. 이 정도 여러분이 챙겨두시면 되겠다. 뭐 실제 9번이 있긴 해. 직선에 대한 대칭이다. 직선 y는 뭐 mx 플러스 n에 대한 대칭이다. 직선에 대한 대칭은 중점 조건, 두 번째 수직 조건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중점이라고 하면 이 중점을 지난다. 대입하시면 되는 거고, 수직이라고 하면 기울기에 대한 곱이 -1이다 라는 정보를 이용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도형에 대한 이동에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있는데, 평행이동은 좀 간단해. 점에 대한 이동은 그대로, 도형에 대한 이동은 반대로 쓰시면 되는데, 대칭이동에 좀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 다양한 것도 여러분이 좀 정리만 해주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겠죠. 자, 정도 받으시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1번부터 5번까지는 알아두시되 추가적으로 6번, 7번, 8번 이 정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됐죠? 이과는 9번까지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보시면, 다음 주제 부등식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등식 영역. 실제 부등식 영역은 이론보다는 문제를 좀 많이 푸셔야 되는데, 오늘 간단하게 이론만 정리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등식 영역은 뭐냐?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게 있대. 그럼 이종 설명하기 전에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만약 못하시면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래프 그리는 거 안 된다. 뭐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 좀 연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뭐 직선에, 그러니까 그래프라는 건 별거 없이 뭐 직선에 대한 얘기, 그 다음 뭐 2차 함수, 그 다음 원의 방정식, 그 다음 뭐 유리함수, 뭐 무리함수, 그 1학년 요건과 그 다음에 지수함수, 그 다음에 로그함수. 이 정도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려내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 어차피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뒤쪽 파트 이제 함수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얘기를 할 텐데, 이 원의 방정식이나 직선이나 2차 함수 이런 것들 좀 못 그리시면 안 돼.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수원 파트에서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려내실 수 있으셔야 된다. 뭐 점근성과 정점을 이용해서 부여하는 것들이 있었죠. 자, 요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직선을 구하고 싶어. 그럼 무조건 절편이야, 절편. x절편 찾아볼게. x절편은 y에 0 대입하시면 x절편이 나와. x절이 0 대입하시면 y절편이 나와. 이렇게. 절편 두 개 이어주시면 이게 반드시 직선이 된다고. 맞지? 자, 근데 부등식 영역은 뭐냐? 이 직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쪽이 크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크다. 그럼 y가 위쪽에 있다는 얘기야. y 값이 위쪽에 있다. 그럼 이쪽 영역을 나타내게 된다. 그럼 만약에 얘가 작다. 그럼 y축이 밑에 있다는 거. y축이 밑에 있다. 이게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습니까?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이 해결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자,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거부터 한번 해보자. x-1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얘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2차 함수. 꼭지점 1,1이 지금 꼭지점이죠?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지. 조금 더 정확히 찾으면 이게 y절편도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어. 전개하시면 되니까. 아니면 또 여기다 0 집어넣으시면 될 거니까. 자, 근데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이제 부등식 영역이야. 이쪽이 크대. 그럼 역시 y축이 위쪽에 있는 부분에 색칠을 하시면 되는 거지. 반면에 작대. 그렇다면 y축이 밑에 있는 부분에다 여러분이 색칠을 하시면 된다. 이런 것들이 부등식 영역이 되는 거지.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여기 등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경계 포함이다. 경계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셨을 거고. 자, 몇 개 더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원의 방정식을 간단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4야.
누구나 그릴 수 있는 원의 방정식.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이 2인 원이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이쪽이 크대. 숫자 부분이 크대. 숫자 부분이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좀 유치하지만 얘 니은자랑 좀 비슷하니까 내부다, 내부. 이렇게 되는 거야, 내부. 내부의 색칠이 되는 거라고. 패곡선일 때 쓰시는 방법이야. 반면에 이쪽이 더 커. 그럼 반대쪽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바깥쪽이 된다. 감 잡으시겠어요? 예를 들어 x-1에 대한 제곱에 y 플러스 2에 대한 제곱 이퀄 4가 있다고 쳐보자. 이렇게. 중심이 얼마니? 중심이 1,-2가 될 거예요. 반지름이 2니까 이렇게 원이 하나 있겠지. 이렇게. 근데 우리는 부등식 영역을 체크할 거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뭘까? 얘는 그 원이랑 경계에 대해서 내부가 되는 거지. 등호가 있다면 얘 경계까지 포함해서 내부다. 이렇게. 되시겠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지. 자, 한 번 더. 자, 이렇게 있다. 얘 어떻게 그려? 일단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는 이거야. y는 fx라는 기본 계형에 대해서 x에도 절대값이 있고 지금 y에도 절대값이 있는 이런 그래프라고. 그럼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 그리는 방법 생각하셔야 돼. x도 양수, y도 양수인 일사분면을 살린 이후에 x축 대칭, y축 대칭 시킨다고 그랬잖아. 그럼 봐. 기본 그래프 얘야. 그럼 직선이니까 절편을 찍어보겠습니다. x절편 2, y절편 2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돼. 그 놈에 대해서 지금 절대값이 x에도 있고 y에도 있으니까 일사분면을 일단 살리세요. 나머지는 다 지운다는 얘기지. 그 놈을 x축에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겠지. 그 놈을 다시 y축에 대칭시키면 이렇게 다이아몬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 이 정도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려내시는 방법 익숙해 두셔야 되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 역시 내부다 이 말이야. 패곡선이기 때문에. 그 이쪽이 크다면 얘는 당연히 외부가 되는 거. 오케이? 좀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여러분이 부등식 영역에서 좀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다. 자, 첫 번째 보시면 y는 fx가 크다. y가 작다 이렇게 돼 있어. 그놈에 대해서 위쪽이다 아래쪽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거기는 뭐 읽어봤자 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거네. 뭐 와닿지는 않겠죠. 그래, 이론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돼. 뭐 하나만 더 해보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우리 요거 한번 해볼까? 그냥 바로 해볼게. 요거 한번 그려보자. 요거. 자, 요 영역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얘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보시는 거야. 일단은 기본 그래프를 내가 먼저 생각해 볼게. 기본 그래프가 얘야. 그럼 x절편 얼마? y 0대는 어떤 여기 4가 되겠죠. y절편은 2가 되겠죠. 조금 더 이렇게 그릴까? 4가 될 거고 여긴 2가 되겠죠. 그럼 직선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절대값이 x에도 있고 y에도 있으니까 양수인 일사분면을 살리시는 거야. 안녕 해서 없어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놈을 x축에 대해 대칭시키시고 y축에 역시 또다시 대칭을 시키시면 이러한 마름모, 다이아몬드가 나타나겠죠. 여기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는 4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 자, 그 경계에 대해서 이렇게 됐대. 패곡선에 대해서 이쪽이 도형 x, y 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외부가 된다 그 말이지. 이렇게. 이해돼? 이 정도 여러분이 그려내실 수 있으면 좋다는 거. 그렇잖아요? 뭐 조금 더 확대시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x-1에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니? 등호로 봤을 때 일단. 무슨 관계 있을까? x가 이동됐네.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 y가 2만큼 평행 이동이 됐다 그 말이지. 그렇다면 얘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x는 1만큼, y는 2만큼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여기서 다시 다이아몬드가 그려진다. 그런 얘기죠. 이동에 대한 얘기까지도 여러분이 결합시켜서 봐두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부등식 영역을 여러분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프에 대한 상황을 그려내실 수 있으셔야 돼. 그러니까 도형에 대한 이동과 부등식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론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편에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